혹시 요즘 뼈 건강을 위해 우유도 챙겨 마시고 멸치도 반찬에 올리는데도 정기검진에서 골밀도가 낮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분명 칼슘을 열심히 섭취했는데 왜 점점 뼈가 약해지는 걸까 하고 의아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그 이유는 칼슘만으로는 뼈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뼈를 집에 비유한다면 칼슘은 벽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벽돌만으로는 집이 완성되지 않듯이 그 벽돌을 단단히 붙여주는 시멘트가 있어야 하고 구조를 지탱하는 철근이 있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뼈 건강도 똑같습니다. 칼슘이라는 벽돌만 쌓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함께 해야만 비로소 뼈가 제 기능을 하며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만 챙기고 나머지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뼈 건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피로감이나 근육통 같은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비타민 D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다리이자 문과 같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칼슘은 혈액 속을 떠돌다가 소변이나 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숨은 열쇠라고 불립니다. 칼슘이 뼈라는 집을 짓는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제자리에 놓고 단단히 붙여주는 시멘트이며 동시에 칼슘이 흩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돕는 안내자입니다. 결국 칼슘과 비타민 D는 짝을 이루어야만 뼈 건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은 이 비타민 D를 얻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햇빛을 쬐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 안에서 생활하거나 외출할 때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긴 옷차림으로 피부를 가리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합성될 기회가 줄어듭니다. 겨울철에는 햇빛의 세기 자체가 약해지고 일조량도 부족해 합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합성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같은 생활을 해도 훨씬 쉽게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노인의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단순히 칼슘 부족뿐 아니라 만성적인 비타민 D 부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칼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비타민 D 수치라고 말합니다.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햇빛입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스스로 합성합니다. 아침 햇살을 20분만 쬐어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D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 10시 이전의 부드러운 햇살은 피부 손상 위험은 적고 합성 효율은 높습니다. 굳이 먼 곳으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을 가볍게 산책하거나 창가에서 햇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빛은 값비싼 보충제와 달리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자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비타민 D 부족 상태로 오래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 비타민 D 수치가 크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고 이는 봄철 골절 환자 증가와도 연결됩니다. 음식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함유해 뼈 건강에 2배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어는 기름에 녹아있는 형태로 비타민 D가 존재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습니다. 달걀 노른자 역시 손쉽게 챙길 수 있는 공급원입니다. 아침 식사에 달걀을 곁들이는 단순한 습관이 뼈 건강을 크게 도울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햇빛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된장찌개에 넣거나 나물로 무쳐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식탁 가까이에 이미 비타민 D의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호흡기 감염이나 만성 피로를 더 자주 겪고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육 약화나 잦은 낙상도 비타민 D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뼈가 튼튼해야 삶의 질이 유지되는데 비타민 D 부족은 뼈를 약하게 만들고 동시에 면역력까지 떨어뜨려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더 심한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비타민 D는 뼈와 전신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한 60대 여성은 칼슘제를 몇 년째 꾸준히 먹고 있었지만 여전히 골밀도 수치가 낮아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고 달걀과 버섯을 식단에 자주 넣었으며 주말마다 고등어 구이나 연어 샐러드를 챙겨 먹었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 골밀도 수치가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피로감이 줄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은 햇빛을 거의 쬐지 않아 늘 피곤하고 무릎 통증에 시달렸는데 비타민 D 보충제를 적절히 복용하고 주 3회 아침 산책을 시작한 이후 통증이 완화되고 잠도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D는 칼슘을 제자리에 보내는 조력자이자 몸 전체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숨은 주인공입니다. 물론 보충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과잉 섭취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높아져 신장 결석이나 혈관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충제는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햇빛과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칼슘만이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챙기는 습관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비타민 D는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 햇살 20분, 점심 식탁에 연어나 버섯을 곁들이는 작은 습관, 달걀 노른자를 자주 챙겨 먹는 단순한 선택, 이런 일상의 변화가 칼슘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뼈를 지켜줍니다. 뼈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골절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다리이자 시멘트라면 이제 그 칼슘이 뼈 속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돕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그네슘을 근육이나 신경 안정에 필요한 성분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마그네슘은 뼈 건강에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철근과 같은 존재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이 아무리 단단하고 시멘트가 잘 발라져 있어도 철근이 받쳐주지 않으면 큰 충격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뼈 역시 마그네슘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칼슘과 비타민 D만큼이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칼슘을 제자리에 묶어주는 것입니다. 칼슘이 혈액 속을 떠돌 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은 뼈에 머물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어 혈관이 딱딱해지고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뼈를 위해 칼슘을 열심히 챙기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칼슘과 마그네슘은 늘 균형을 맞춰야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칼슘이 10이라면 마그네슘은 최소한 4 정도는 함께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어느 한쪽이 과해지면 균형은 깨지고 뼈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 아침에 손발이 저리고 근육이 쉽게 뭉치는 증상들은 마그네슘 부족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실제로 마그네슘이 충분히 공급되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이 원활해지고 신경 전달이 안정되어 작은 자극에도 피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뼈를 묶어주는 철근일 뿐 아니라 근육과 신경을 조율하는 조율사 역할도 합니다. 뼈가 단단히 세워지려면 그 주변을 지켜주는 근육과 신경도 건강해야 하니 마그네슘은 뼈와 근육,
신경을 동시에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밥상 위에는 이미 훌륭한 자원이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는 하루 한 줌만 먹어도 충분한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특히 호두는 마그네슘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를 간식처럼 꾸준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뼈와 관절이 동시에 보호되는 것입니다. 또 검은 깨는 마그네슘과 칼슘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에는 더할 나위 없는 보석 같은 식품입니다. 두유에 갈아 넣어 마시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뼈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시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물만 내고 버리지만 다시마 자체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뼈와 혈관이 동시에 좋아지는 셈입니다. 다시마 조림이나 무침으로 식탁에 올리면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버섯의 조합 역시 탁월합니다. 시금치의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돕고 버섯의 비타민D가 칼슘을 뼈로 운반하며 여기에 마그네슘까지 더해지면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삼총사가 완성됩니다. 단순한 시금치나물 한 접시와 버섯볶음이 사실은 뼈를 위한 강력한 처방전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칼슘만 보충한 그룹보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보충한 그룹에서 골밀도 개선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마그네슘은 뼈의 무기질 구조를 강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뼈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결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입니다. 뼈 건강을 위한 필수 공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도 마그네슘의 효과는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던 분이 검은깨와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뒤 증상이 크게 줄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시마와 시금치, 버섯을 자주 먹으면서 피곤함이 줄고 무릎 통증이 완화된 분도 많습니다. 음식으로만 챙겼을 뿐인데도 뼈와 근육, 신경의 균형이 회복된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뼈와 삶의 활력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결국 우리의 밥상은 칼슘, 비타민D, 마그네슘이 조화를 이루는 삼중화음으로 꾸려져야 합니다. 아침에는 두유에 검은 깨를 넣어 마시고 점심에는 시금치와 버섯, 멸치 반찬을 곁들이며 저녁에는 검은 콩밥과 다시마 무침, 호두 한 줌을 더하는 단순한 식단이 뼈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단순한 음식의 선택이지만 그 속에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식습관이 결국은 10년, 20년 뒤에 뼈 건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단순한 보조 영양소가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뼈 건강의 세 기둥을 이루는 필수 성분입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을 뼈 속으로 안내하고 마그네슘이 그 칼슘을 단단히 묶어 철근처럼 지탱해 준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그 모든 과정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뼈는 음식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습관을 쌓아가는지가 뼈의 강도와 수명을 결정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뼈 건강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커피와 홍차의 섭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슘 섭취 직후 마시는 커피 속 카페인과 홍차 속 탄닌 성분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곧이어 커피를 들이킨다면 정성스럽게 섭취한 칼슘의 절반 가까이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뼈를 위해서는 식사 직후에 커피를 줄이고 최소한 한두 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이유로 콜라나 에너지 음료 역시 피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둘째로 짠 음식을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트륨은 칼슘을 소변으로 끌어내는 성질이 있어
아무리 멸치와 우유를 챙겨도 반찬이 짜다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전통적으로 짠 음식이 많아 칼슘 손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치나 젓갈 같은 음식은 줄이고 싱겁게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는 수분입니다.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은 혈액을 맑게 하고 칼슘 균형을 안정시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뼈에서 칼슘이 불필요하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단순히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이 개선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넷째는 숙면입니다. 늦은 밤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잠드는 습관은 뼈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뼈를 회복시키고 근육을 재생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것은 뼈를 위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뼈는 밤마다 다시 세워진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다섯째는 운동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을 때 강해집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격한 운동은 관절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동작, 집안 계단을 2층 오르내리는 것, 가벼운 아령을 드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뼈는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은 5분, 내일은 10분. 이렇게 쌓이는 습관이 몇 년 뒤 우리의 뼈를 완전히 다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여섯째는 술과 담배입니다. 술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간 기능을 떨어뜨려 비타민 D 활용을 막습니다. 담배는 뼈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뼈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한 잔의 술을 줄이고 하루 한 개비의 담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뼈는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분명합니다. 한 60대 여성은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칼슘과 마그네슘 수치가 모두 낮았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두유에 검은깨를 타서 마셨고 반찬으로 멸치와 호두를 챙겨 먹었으며 매일 아침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밤마다 괴롭히던 쥐가 거의 사라지고 골밀도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해 외출조차 꺼렸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황태국을 챙겨 먹으며 근육과 뼈가 동시에 강화되었고 집안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작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몸이 예전보다 가볍다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뼈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을 바꿉니다. 아침에 햇빛 20분, 점심에 멸치 반찬, 저녁에 검은 콩밥 한 그릇, 하루 6잔의 물, 의자 스쿼트 10번, 숙면 7시간. 이 단순한 습관들이 쌓여 10년, 20년 뒤 우리의 뼈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을까요?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함께 걸으며 웃는 나, 좋아하는 길을 천천히 거닐며 계절을 온전히 느끼는 나, 그 모습이 내가 바라는 미래라면 지금의 작은 선택이 그 길을 열어줍니다. 멸치 한 줌, 햇빛 20분, 물 한 잔, 의자에서 가볍게 일어나는 습관. 이 작은 실천이 모여 내일의 뼈를 단단히 세워줍니다. 뼈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뼈는 내가 원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뼈가 튼튼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고 떠나고 싶은 곳을 향해 나아가며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뼈를 지킨다는 것은 곧 내 삶의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선택이 쌓여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뼈를 돌본다는 것은 내 몸을 돌보는 것을 넘어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